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막판에 외인의 이 매수세 유입 속에서 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0.2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2,983.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36%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선은 지켜주는 모양새였네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3,542억 원, 기관은 3,374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6,954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331억 원, 외국인은 136억 원 사자세 보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526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상시보다 굉장히 일찍 오셨는데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만한 각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오늘 좀 요즘 시청자분께서 일단 많이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을 좀 즐겁게 해드릴까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을 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유로스타님의 톡방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톡방인 것 같습니다. 진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주식님께서 자상하신 유로스타님이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자포테이토님께서는 인증샷 이렇게 하시면서 유로스타님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켄터키 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닉네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 주식님께서 제가 머리 묶은 것을 캐치하셨네요. 네, 묶은 머리 처음 보네요. 다른 사람 같으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나님도 반가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톡방으로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물류 대란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하락 조정을 불렀다. 정말 긴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눈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물류 대란, 금리 인상 이 세 가지가 하락 조정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줄 평이 아닌 것 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3,050선 돌파 못하고 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좋게 나온다면 좀 이 부분을 일단 돌파해주면 좀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아래쪽으로 일단 2,900선 일단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다음 주 아무래도 일단 옵션 만기까지 또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반대쪽으로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상 최고점을 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사실 좀 왜 못 올라갈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네. 좀
일단 많이 좀 남기시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못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기만 한다면 첫 번째 눌림 파동 주고 올라가기 좀 수월한 상태로 일단 준비 상태가 아닐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장이 어떨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빨간불이 이렇게 켜있기 때문에 아 이제야 가겠다 네. 하는데 오늘도 안 가서 앵커님이 거의 네. 지금 이제 전문가 수준인데요. 저희도 사실 이거 맨날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부터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고 이렇게 네. 보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 올라가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좀 외국인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주가를 한번 시원하게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원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과 물류 대란, 금리 인상이 하락 조정을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님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의 물류 대란과 금리 인상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금리 있으실까요? 인상은 현재 지금 이제 계속 좀 네. 뭐랄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계속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계속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일단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금리가 조금 우려되지 않는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대란 같은 경우도 현재 일단 그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박스가 좀 쌓여 있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그렇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좀 멈춰 있는 게 좀 빨리 좀 풀려준다면 좀 좋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게 조금 오래 된다면 여기에 또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 쓸 게 좀 많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내 증시는 3,050선이나 60 이 자리를 돌파하면 좀 조금 일단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선반영 된다면 지수부터 끌어올린다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현재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 때를 대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릴 이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좀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석 가리기에 일단 나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일단 실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정말 실적 위주의 정말 좀 탄탄한 종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일단 공략을 하면서 발굴해서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사실 지금 담는 시기는 맞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너무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좀 움츠려 있다 답답한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선뜻 진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고심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위주의 종목을 담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실적 위주의 종목을 담아보는 것이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NC소프트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리니지 W 글로벌 출시 후에 급락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굉장히 많은 날에 또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10% 가까운 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참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세를 잡나 했는데 또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NC소프트는 일단 신작 출시에도 일단 불구하고 60만 원대일 붕괴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어떤 확신보다는 일단 불확실성에 의한 일단 주가 하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작 발표도 일단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말이죠. 오늘 56만 원대를 좀 지켜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거든요. 근데 이 저점까지 깨졌다면은 만약에 정말 일단 5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좀 멈춰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60만 원이 깨지긴 했지만 56만 원을 지켜준 것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럼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NC소프트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가로만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약간 좀 흔드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단 게임주에서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수를 누를 때 조금 뭔가 어떤 큰 종목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 맞게 뭐랄까 이 NC소프트가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발표했는데 아직 결과를 확실히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또 좀 뭐랄까 불확실성이 일단 이렇게 주가를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쁘다 좋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 가격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NC소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리니지지 않습니까? 이 네네네네네. 리니지가 재밌고 잘 가야 또 새롭게 출시까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 악재로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 시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사실 뭐 크게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네. 이제 앞으로 일단 전망 같은 상태에는 마냥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현재로선 계속해서 좀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도 아마도 조금 더 계속 좀 발전하는 모습으로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만약에 50만 원대 초반에서도 또 매집의 기회가 나올 수 있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65만 원대에 저항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 일단 계속해서 조금 매집을 일단 잡아본다면 네. 박스권 라인에서 일단 움직이면서도 70만 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땅바닥 찍고 일단 반등 이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조금 더 내려간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선과 연결할 수 있어서 47만 8천에는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미국에서 이 10월 판매 호조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2.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21만 4천 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에는 21만 6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2.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고점 라인에서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네, 10월 미국 판매 호조의 강세였습니다. 종목이 참 더디게 간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야 좀 반등이 됐을까요?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근데 기아랑 현대차만 올랐어요. 또 오늘은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일단 대형 전기차 SUV 세븐 티저를 공개하는 등 공격적인 일단 마케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아무래도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거 봐서는 현재 상황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적인 거나 이런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약세다 보니까 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리 못 올라가더라도 한번 22만 원대나 24만 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데요. 예, 기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된다면 한 번쯤 연말까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9만 원까지만 간다면 10만 원까지도 일단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살펴보죠. 피라맥스 성분이 코로나 억제 효과 연구 결과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의 강세였는데요. 0.5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51,100원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 핫했고 또 임상 실험 아니면 또 다른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소식 속에서 제약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신풍제약 사실 이 피라맥스 성분 코로나 억제 효과 연구 결과의 강세인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호재가 정말 좋다면 아마도 내일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와서 만약 차트는 좀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그 57,000원대가 정확히 저항대였는데 네. 56,000원에서 맞고 떨어진 걸 봐서는 일단 메이저 입장에서는 일단 저항대까지 확인한 걸로 또 확인하고 여기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네. 다시 이제 익절하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단 이 식품제약 같은 경우는 알테수네이드에서 쑥에 일단 성분에서 일단 추출한 그 물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단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일단 좀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좀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분 일단 코로나 일단 좀 뭐랄까 계속해서 일단 좀 좋은 그 발표가 있다면 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매수가 보유 중이라면 최소한 5만 원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올라오더라도 57,000원에서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7,000원에는 안착하면 좀 추가적으로 일단 7만 원까지 근처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 선이 지지대 라인이니까 이 선까지만 잘 지켜준다면 56,000원 그 이후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1조 3천억 원 규모로 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도입 사업 본격화에 국책과제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퍼스펙 장 초반에는 2,125원이었던 시초가가 바로 급등을 보이면서 2,5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 뒤로 조금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6.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퍼스텍에 대한 흐름은요? 네, 앵커님께서 일단 설명을 다 해주셔갖고요. 네,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보면요. 오늘 일단 사실 올렸다가 빠진 종목이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많이 내렸을 거예요.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코스피 주가랑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긴 한데 만약 지금 현재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현재 보시면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는 2,600원대니까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저 자리를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2,600원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브네요. 바운드리스 전략 발표와 이 또 두나무 지분 취득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끝물을 좀 오르고 하이브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2.8%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34만 1,500원, 장 중에는 36만 9,500원, 37만 원 선까지 올랐었네요. 37만 2,5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브 어떻게 보십니까? 두나무 지분 취득에 또 상승을 보였네요. 네,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가 그 28만 원대부터 일단 30만 원 초반대 저희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37만 원대 일단 맞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면서 오늘 좀 뭐랄까 약간 올라서 일단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하이브가 일단 그 두나무의 지분을 일단 취득하면서 이제 두나무의 일단 그 가치도 20조 이상 일단 늘어나면서 카카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일단 상승. 풍선 효과를 일단 가져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하이브만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일단 조금 약간 좀 조정 시기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단 조정 시기에 일단 하락점이 33만 7천 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37만 원의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아마도 조금 눌림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눌림이 온다면 다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싸게 매수를 할 기회. 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는 유로스타님,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856을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또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유로스타 전문가님께서 속속들이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매수명과 이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고 진입 시기와 현금 보유 비중 뭐 이런 얘기까지 남겨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또리님께서는 레이언스에 대한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레이언스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빨강님께서는 한송 네오텍, 켄터키 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님께서는 알테오젠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종목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 아래 주초보님께서는 파미셀, 네, 종목 고민 접수가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파랑파랑 네계자님께서도 대한항공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담따브레시 신천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또리님께서 기아 10 가자라고 남겨주셨는데 또리님 기아를 또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또 전문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증샷을 가득가득 남겨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또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리님께서 팍팍 늙어요 제가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또리님 상담 더 친절하게 전문가님 해달라고 도와드려야겠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미셀입니다. 매수가는 12,6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파미셀 살펴보죠. 3.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파미셀이었습니다. 12,05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는 12,450원이었고요. 장중에 12,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가장 저가 라인인 12,0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12,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가격 자체는 사실 너무 잘 잡은 원래 매수였었거든요. 이게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12,600원인데 13,000원대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일단 무너졌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이 시청자님도 함께 보시면요, 이 봉에 일단 12,000원 그리고 13,000원대 핵심적인 봉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10월 6일 일단 저점인데요. 이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12,600원인데 여기서 매수하셨으니까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좀 늘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여기 매수 잡았던 가격이 어쩌면 올라오면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12,600원에서 13,000원대에서 좀 저항을 준다면 차라리 좀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떨어질 때 조금 더 담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일단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12,000 그리고 13,000원 돌파돼서 올라가더라도 한번 저항 줄 수밖에 없는 자리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00원에서 16,000원대 여기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이나 16,000원대 저항 주시면 거기서 또 한번 비중 축소시키고, 만약에 또 올라간다면 강력하게 일단 최고 고점까지 2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한 번에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13,000원과 16,000원대에 축소하면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31,8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대한항공입니다. 33,3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고점은 37,700원까지 올랐었네요. 매수가는 31,800원, 비중은 15%.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대한항공 최근에 기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웃은 거는요. 저희도 이 종목을 일단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한 3.7% 정도, 그러니까 31,000원대에서 좀 수익이 났었는데 네. 마저 익절을 못하고 사실 좀 조정받으면서 오늘 약간 그냥 보합선을 일단 막 빠졌는데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지금 이제 그 가격대인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시청자님보다 조금 가격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지금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일단 그 피보나치 지수를 일단 한번 확인해봤더니 지금 현재 딱 지지가 받는 가격인데 좀 더 내리면 아마 29,000 초반까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사실 일단 15%나 되니까 추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계속 보유를 해보자 쪽으로 일단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33,000원 그리고 34,000원대는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 중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은 조금 더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91,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요. 81,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테오젠 1.12% 오늘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84,1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91,000원, 비중은 20%. 전문가님 한숨을 쉬셨는데 네네네. 네, 어떤 이유는 있으셨을까요? 아니 이유가 아니라 네, 현재 좀 이거 고민인 게 뭐냐면 지금 네. 이제 91,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는 됐는데 과연 91,000원까지 일단 한 번에 쉽게 갈까 이제 이게 좀 고민이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네. 한숨이 아닌 한숨 쉬었는데 이제 91,000원이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얼마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추가를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85,000원이나 9만 원대 저항을 줄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도 만약에 거기서 좀 저항을 준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여기서 85,000원, 9만 원 돌파된 다음 다시 눌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현재 78,000원 무너지면서 다시 또 눌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약간 손해를 보고 조금 비중을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눌림해서 7만 원대 가까이에서 다시 축소시킨 만큼 담아서 다시 올라오면 어떨까? 두 번 정도로 한 번 정도 일단 좀 줄여주고 다시 잡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쫀쫀해요. 이 빠방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진입을 하셨는지 혹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7856번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15,4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레이언스는 12,95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2.26%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에 13,300원이었던 시초가 13,350원까지 오르고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2,800원까지 빠졌고요. 오늘은 12,95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매수가는 15,400원이고요. 비중 5%. 레이언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은 지금 이제 시청자도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종목을 일단 보실 때는 여기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고점인 부분이 일단 8월 12일인데 이렇게 일단 한번 같이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추세선을 끝자락에 되는데요. 결국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 넘어서 15,000원까지 안착을 해줘야지만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12,000원, 13,000원대니까 지금 당장은 현재 저점인 12,500원을 일단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비중은 일단 크지 않지만 현재로선 12,500원만 지켜준다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5,400원대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인데 시청자님 함께 잘 보세요. 자, 12,400원대 그리고 17,000원대. 그래서 이 두 자리가 일단 올라가면서 저항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가를 좀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비중 5%니까 현재 일단 여기 아래쪽 보조 시그널이 조금 돌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좀 담은 다음에 특히나 13,000원
13,500원 안착 시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올라갈 때 15,000원 매수 가격 근처랑 17,000원대 한번 익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담아보자. 예. 네, 레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성네오텍입니다. 매수가는 2,0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6.7%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매수가는 2,000원인데 장중에 고점이 2,100원까지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오늘 시초가는 1,845원. 현재 종가는 1,735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는 2,000원, 비중 20%. 한성네오텍도 전문가님 한숨을 쉬셨는데. 네, 시청자님 일단 이 종목도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일단 영업적인 면을 봤더니 약간 네. 좀 영업적인 면이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고 네.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오늘 일단 그 매수 가격 좀 위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수익 실현을 못하면 매수 가격에다 본절 스탑이라는 그런 HT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일단 다 커버를 시켜놓으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만약에 1,950원이나 뭐 2,000원 가까이 오면 일단 전량 청산을 하고 정말 이 종목은 다시 탐이 난다면 1,300원과 1,500원대를 다시 노려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성네오텍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TK케미칼인데요. 매수가는 5,572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TK케미칼,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5,710원입니다. 네, 오늘 0.3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TK케미칼인데요. 매수가는 5,572원,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어저께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22%.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혹시 오늘보다는 어저께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약간 강한 하락으로 오늘 좀 조정 주면서 약간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경력도 좀 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일단 확인해 봤더니 지금 오늘 보시면 일단 볼벤 상단 위로 살짝 올려준 걸로 봐서는 한 번에 다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음봉을 딱 그대로 올려주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 한 6,300원이나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일단 이미 거기까지 가면 이제 수익권이니까 거기서 50% 정도 익절해 주시고 만약에 끝까지 돌파된다면 7,000원이나 7,4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7,400원 돌파부터는 이제 뭐랄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일단 이 부분 6,400원대에서 만약에 익지를 좀 해줬다면 물량을 줄인 만큼 다시 떨어졌을 때 이제 쌍바닥을 일단 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예상하면서 다시금 매수 가격 가까이에서 한 번 또 매수 잡아서 평단을 또 한 번 또 좀 줄여주면서 또 잡아주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싸게 잘 잡았으니까 현재는 6,300원대 저항 주면 50%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K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도 상담 도와드렸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기 전에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소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소일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네, 접수가 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로스타님께서는 3부까지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10시까지 방송하시니까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혹시 내 종목이 한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같은 한 종목을 중복으로 해주실 수는 없지만 중복을 올리면 좀 힘들지만 여러 종목 올려주시면 그것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는데요. 파랑파랑 내계자님 CS 윈드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급락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접수가 되셨으니까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단타님께서는 천일 고속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유로님께서는 유로스타 짱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닉네임이 유로시네요. 신기합니다. 네, 네.
유료. 네. 그리고 유료스타 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릴레이로 켄터키 후라이드 쫀쫀이요 빠방님께서 유료스타 짱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유료스타 믿고 가자 하시는데요. 갑자기 톡방 분위기에서 되게 힘차게 유료스타님을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네요. 그럼 네, 전문가님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왜냐면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해주시겠다고, 네네네네. 웃게 해주시겠다고. 화이팅. 네. 화이팅.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손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께서 화이팅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소프트센입니다. 매수가는 2,386원, 비중은 14%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소프트센 2,29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87%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에는 2,315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중에는 2,355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2,386원이고요.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오늘 고점이 오기도 했었네요. 비중은 14%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일단 잠깐 확인해봤더니요. 약간 영업이익적인 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와요. 그런데 좀 참고할 만한 거는 일단 현재 지금 기관이 일단 3일째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도 일단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눌린다면은 조금 현재 이 저점에서 2,400원대 까지 일단 올라갔다가 2,000원까지 내려오는데 만약에 눌린다면 아마도 2,100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금 눌리지 않고 차라리 2,400원대를 돌파해 준다면 한번 좀 시세를 내면서 2,700원과 3,000원을 노릴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비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한 번씩 조금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2,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눌린다면 2,100원대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냥 2,400원에서 2,500원 안착해주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조 시그널만 봐서는 살짝 이 부분부터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크게 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코스피 지수랑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2,100원을 유지하면 계속 홀딩, 그리고 일단 2,500원 되면 돌파되면 일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2,700원대에서 약간 분할 청산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센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TNL입니다. 매수가는 48,024원, 비중은 8%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2.7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TNL 44,1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45,900원에서 시작했던 TNL이었는데요. 장 중에 43,000원까지 빠지기도 했었네요. 44,150원이 종가인 상황. 매수가는 48,024원, 비중 8%.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차트 자체가 아주 되게 상당히 좀 모범적인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하는 차트이고 현재 검은 선 라인이 일단 120 이평선을 찍고 살짝이 올라오는 거 봐서는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 일단 조절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검은 선 라인을 일단 깨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48,000원이니까 만약에 일단 검은 선 라인인 43,000원을 만약에 유지해 준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일단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8%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현재 보시면 5만 원과 5만 5천 원, 요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저항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에서 저항 주면 그때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만약에 내려오면 4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길게 안목을 일단 펼치면서 일단 종목을 좀 관리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TNL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라라는 이야기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입니다. 매수가는 6,415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2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디지털 옵틱 4,415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장중에는 4,580원이 시초가이자 가장 고가였고요.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매수가는 6,415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 종목이 좀 관리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매수 가격이면 빨리 좀 그냥 팔고 나왔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지금 상태는 아마 팔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3,900원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3,900원에서 일단 지지가 받고 그래서 반등이 나온 상태니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고점이 4,700원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혀 있으니까 만약에 내려간다면 3,900원만 유지해 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비중이 5%이기 때문에 3,900원 가까이 온다면 비중을 조금 실어줘서 4,000원대에 잡아주고 만약에 일단 3,900원대에 손절을 잡아주면서 위쪽으로 좀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평균 단가 오면 올청산 해버리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6,400원은 지금 당장 정말 쉬운 가격이 아닌 이 차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5%니까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한번 평단을 좀 5,000원 초반까지 일단 맞춰준다면 거기까지 온다면 올청산 해주는 조건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3,900원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단을 조금 떨어뜨려서 다 잡은 다음에 평균 단가에서 올청산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디지털 옵틱에 대한 종목 고민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카카오 신규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카카오는 4.4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13만 원에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카카오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 카카오는 이제 저희가 오늘도 녹화하면서 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적정 가격이 10만 6천 원과 11만 9천 원 사이예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나누면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매수했던 가격이 노란 톡방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가격이 11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만 6천 원에서 지금 현재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유가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더라도 일단 차트 일단 이해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만 일단 올라가느냐 이 종목 올라갈 때는 대부분 뭐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약간 무거운 중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럴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2만 6천 원대.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만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한 번 더 누릴 거 대비해서 11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트를 그려 본다면 이렇게 일단 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하게 되면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도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절반만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쌍바닥 개념으로 한 번 더 찍어주면서 11만 6천 원 근처까지도 한번 눌림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절반 정도만 매수하면 좋겠다. 네, 디테일한 카카오 신규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제가 보니까 일찍 오신 이유가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 네네. 녹화 방송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카카오를 좀 설명했었습니다. 예. 오, 네.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을 했던 그 부분과 지금 흡사한가요? 아니면 그 설명이 더 길었던 거 아닐까요? 그 설명과 약간 비슷하죠. 예. 네네네. 그 설명까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시청자분께서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입니다. 매수가는 35,500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레이인데요. 29,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가 35,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중에 고점이 31,15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레이?
네, 사실 저희도 이게 노란 톡방에서 저희도 일단 공식적으로 진입한 종목인데요. 아, 그랬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7,000원대까지 일단 조정을 일단 생각하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조금 이 종목도 그 약간의 일단 수익을 좀 주다가 좀 밀린 종목인데요. 현재까지는 일단 보유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제 27,000원과 28,000원에 간다면 현재 5%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담아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일단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을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상태에서 눌림 안 주고 그냥 가면 감사합니다고, 만약에 눌림 주면 27,000원과 28,000원 매수해서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36,000원이나 5,000원대에서 만약에 올라가다 저항을 줄 때는 좀 비중 50% 정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36,000원 돌파되면 연말까지 계속 쭉 가져가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미에 대한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매수가가 91,400원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신다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오늘 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86,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가 91,400원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 시초가가 93,8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 소폭 오르면서 94,500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요소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조금 차익 매물 실현인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91,000원을 일단 확인해 봤더니 가격은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약간 비중은 5% 들어갔고, 이 정도면은 가격 자체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대응만 잘하셨으면 잘 잡은 가격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미끄러졌죠.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눌림이 온 건데요. 이 종목은 사실 그 비중이 5%이기 때문에 현재 걱정할 거 없다. 내려오면 75,000원과 78,000원 사이에서 더 잡아줄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곧 매수 가격 가까이에서 좀 전에 일단 맞고 떨어진 9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축소시키고, 만약 9만 원 돌파하시는 연말까지 해서 쭉 가져가시는 조건 좀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문제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도 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입니다. LG인데요. 매수가는 98,0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LG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0.7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93,100원까지 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94,3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LG인데요. 매수가는 98,000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선 시청자님께서도 한번 저의 차트를 한번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는 이 종목 일단 현재 9만 원대와 88,000원대까지 일단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약간 뭐랄까 비중이 20%라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일단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박스권 상단 가격이 98,000원이거든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98,000원에서 맞고 떨어질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88,000원, 9만 원까지 내올 때는 비중을 담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신다면 나중에 한 11만 5천 원이나 12만 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 현재는 박스권 타이밍이니까 박스권이 길면 길어질수록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돌파할 때는 그 상승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가격 관리와 수급 조절만 해줄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LG에 대한 상담까지 마지막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상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에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고요. 3부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밀번호는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2부 때도 유로스타님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